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화에 끌려다닌다면 그 사람의 노년은 결코 평안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저절로 성격이 부드러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세월이 분노를 잠재워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내 자신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진 자존심과 오래된 상처 위에 분노가 얹혀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내가 30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나는 화를 잘 내는 것이 솔직함이라 여겼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이 곧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바로 말로 쏟아냈고 그 말은 언제나 상대를 향했지만 결국 나를 상처내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거칠다고, 내가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상황이 부당하다고. 그렇게 나는 오랫동안 내 분노를 성격이라 부르며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강단에 서서 수십 년을 보내는 동안 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이는 하루 종일 얼굴이 굳어 있었고 어떤 이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학력도 재산도 지위도 그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타고난 기질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보이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언제나 원인을 바깥에서 찾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안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나 역시 그런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내 감정을 해부해본 끝에 나는 다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타인은 자극을 줄 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언제나 나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화를 내는 날이 있고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날이 있습니다. 상황은 같았지만 내 상태는 달랐습니다. 피곤했는지, 기대가 컸는지, 스스로를 다스릴 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분노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나는 노년에 이르러 이런 문장을 자주 적어 두었습니다. 감정은 찾아오는 손님이고 선택은 집을 지키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감정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막을 수도 없고 완전히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손님에게 집안의 주도권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통제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쌓여 있다가 더 큰 소리로 터질 뿐입니다. 진짜 통제는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느끼면서도 다른 길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말할 것인가? 잠시 멈출 것인가? 바로 반응할 것인가? 하루를 두고 생각할 것인가? 이 짧은 틈이 인생의 방향을 가릅니다. 나는 이 작은 간격을 지키지 못해 많은 시간을 후회 속에 보냈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알겠습니다. 분노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아직 단련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필요도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훈련해야 합니다. 요즘 중년 이후에 많은 이들이 지쳐 있습니다. 책임은 늘었고 인정은 줄었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 스스로를 돌볼 시간을 잃었습니다. 그 피로가 마음을 거칠게 만듭니다.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랫동안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는 100년을 살며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평온은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누군가 당신을 자극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여전히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당신의 중심까지 들어올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통제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미루는 한 분노는 결코 늙지 않습니다. 중년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쉽게 예민해진다. 젊을 때는 웃고 넘기던 말이 가슴에 오래 남고 별것 아닌 일에도 잠을 설치게 된다. 책임은 늘어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말은 점점 차가워진다. 나는 오랜 세월 강단에 서며 그 변화를 수없이 지켜보았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던 이들도 속으로는 지쳐 있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쌓이다가 어느 날 작은 자극에도 터져버린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저절로 마음이 너그러워질 것이라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돌보지 않은 마음은 나이와 함께 더 굳어질 뿐이다. 나 또한 그런 시기를 지나왔다. 강의와 연구가 일상이 되고 하루가 반복되던 어느 날부터 나는 사소한 말에 오래 머물기 시작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밤늦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상대를 탓했다.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가? 왜 나를 가볍게 여기는가? 하고 속으로 따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말이 나를 흔든 이유는 따로 있었다. 나는 이미 지쳐 있었고 나 스스로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음이 약해진 자리에 외부의 말이 더 깊이 파고들었던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한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살아온 세월만큼 존중받기를 바란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기대를 모두 채워주지 않는다. 오히려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느라 숨이 찬다. 그때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런 말이 올라온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쌓이면 분노가 된다. 분노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피로와 서운함이 모여 만들어진다. 나는 어느 날 깨달았다. 내가 화가 났던 이유는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나의 기대 때문이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 이해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상황은 달라졌다.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의 무게가 줄어든 것이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기대를 줄인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성숙이라고 착각한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는데 겉으로는 웃는다. 그러나 그렇게 쌓인 감정은 다른 자리에서 더 크게 터진다. 진짜 성숙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느끼면서도 선택하는 것이다. 화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춰보는 것.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 그 짧은 멈춤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나는 그 멈춤을 배우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중년의 피로는 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쉴 곳을 찾지 못할 때 더 깊어진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고 배워왔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체면을 위해 애써왔다. 그러나 정작 자기 마음을 돌보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진다. 그 말이 우리를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이미 지쳐있던 마음이 마지막 힘을 잃은 것이다.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말한다. 당신이 예민해진 것은 약해져서가 아니다.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참는 대신 돌아봐야 한다. 왜 이 말이 나를 건드렸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잃을까 걱정하는지 솔직히 바라보아야 한다. 그 질문을 피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진다. 외부를 고치려 애쓰는 대신 내부를 돌보는 순간 분노는 힘을 잃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나이 든다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함께 어울리며 웃던 일들이 이제는 부담이 되고 모임이 끝난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남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이 더 거칠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쌓아온 자존심과 상처가 함께 늙어갔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는 상처를 받아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아직 채워야 할 시간이 많았고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제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 더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그 두려움이 작은 말에도 크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나는 은퇴를 앞두고 한동안 사람을 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조용히 살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멀리한다고 해서 마음이 고요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거리를 두는 만큼 내 생각은 더 많아졌고 사소한 기억도 오래 붙잡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화는 관계를 끊는 데서 오지 않고 관계를 바라보는 자리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내게 다소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먼저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 말이 나를 이렇게 건드리는가? 나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어 하던 이미지가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존중받는 어른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전에도 마음이 크게 요동쳤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나는 사람을 적이 아니라 거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태도는 내 안에 이미 존재하던 불안을 비추어 줄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부를 탓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원인으로 삼는 한 나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 관계가 힘든 또 다른 이유는 비교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과 삶을 견줍니다.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여유 있는지, 누가 더 존중받는지 마음속에서 따져봅니다. 그러다 보면 타인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그 신호가 기대에 못 미치면 마음은 즉시 상처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비교는 끝이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기 삶의 중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한 가지 태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싸움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시험하듯 말을 던질 때 굳이 그 자리에 서서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싸움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순간 에너지는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안으로 모입니다. 그 에너지가 쌓일수록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즉각적인 반응을 진솔함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반응은 때로는 습관일 뿐입니다. 나는 이제 말하기 전에 한 박자 쉬는 법을 소중히 여깁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주도권입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내가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흐름은 잠시 멈춥니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일 것인지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웃고 넘길 것인지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적게 말하고 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입 밖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감정을 표현할 의무도 없습니다. 말이 많았던 시절에 나는 늘 피곤했습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받으려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을 줄이고 태도를 지키기 시작하면서 삶은 놀라울 만큼 단순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해결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나의 자리를 새롭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관찰자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타인의 말은 더 이상 나를 쉽게 흔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이 든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깊어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순이 넘은 뒤에도 여전히 설명하려 애쓰고 이해받으려 매달리고 억울함을 바로잡겠다고 힘을 쏟는다면 마음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얻는 것보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살아갑니다. 젊은 날에는 없어서 붙잡았고 나이 들어서는 익숙해서 붙잡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자존심과 말입니다. 나는 한때 말이 곧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더 길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반박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의견에 토를 달면 나는 바로 말을 준비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논리를 세우고 상대의 허점을 찾고 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당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돌아보니 말이 많았던 시절일수록 내 삶은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말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질 때 예전 같으면 즉시 받아쳤을 상황에서 나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말을 꼭 지금 해야 하는가? 이 반응이 내 삶의 방향과 정말 관련이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 침묵 덕분에 사라진 싸움이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 가지를 내려놓으라고 나는 자주 말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넓고 생각은 제각각입니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는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존중받는지 따지는 동안 내 삶의 빛은 흐려집니다. 비교는 감사 대신 결핍을 채웁니다. 셋째는 이기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대화에서 이긴다고 해서 인생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잃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 먼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말은 그의 상태를 드러낼 뿐입니다. 상처 주는 말은 대부분 상처받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것을 모두 받아들이면 당신의 마음은 금세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니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노 대신 이해가 조금씩 자리 잡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들여보내는 것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말을 듣고 화면을 통해 온갖 소식을 접합니다. 분노와 불평이 가득한 이야기 속에 오래 머물면 마음도 그 빛깔을 닮아갑니다. 나는 어느 시기 자극적인 이야기와 비난이 오가는 자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늘 날카로웠고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이후 나는 의도적으로 그런 자리를 줄였습니다. 마음의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두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고립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마음의 문직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모든 대화에 참여할 필요도 없고 모든 의견에 반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반응은 힘을 아끼는 일입니다. 힘을 아낀 사람만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태도는 깊어져야 합니다.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서는 이상한 안정감이 흐릅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기준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말이 됩니다. 나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인생 후반부의 품격은 말에서가 아니라 멈춤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멈춤이 쌓일수록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세상의 소라는 더 이상 중심까지 닿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낼까요?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성격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 우리는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마치 바다 위에서 길을 잃은 배처럼 잔잔한 물결에도 균형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배는 파도가 거세어도 항로를 쉽게 놓치지 않습니다. 나 역시 목적을 잃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고 하루하루가 익숙함 속에 묻혀가던 때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사소한 말에도 예민했고 작은 무시에도 오래 마음을 두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내가 화를 냈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공허함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지 흐려졌을 때 감정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목적이 사라진 자리는 분노와 짜증이 대신 채웁니다. 의미를 잃은 일상은 쉽게 피로로 변하고 피로는 곧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노년에 들어 아주 단순한 질문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마칠 것인가? 내가 내뱉는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을 되찾은 뒤로 많은 감정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에 반응하기보다 내 방향과 관련된 일에만 힘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 날의 큰 꿈과 같은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목적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오늘도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줄이기,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키기, 이런 작은 목적이 하루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방향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지금 이 말이 정말 중요한가? 이 다툼이 내가 가는 길과 관련이 있는가? 그 질문 하나로 많은 분노가 힘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동기라는 말을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이 나쁘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기분에 따라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적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힘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화가 나더라도 그 감정 속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싸워야 할 상대는 타인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과 미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00년을 살며 나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감정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잠시 찾아오는 기쁨도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된 상태입니다. 말하기 전에 멈추는 훈련,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 배다리 반정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훈련, 그리고 목적을 중심에 두는 훈련, 이 모든 것이 쌓여 하나의 단단한 바탕이 됩니다. 그 바탕이 만들어지면은 세상이 조금 시끄러워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불공정함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무례한 말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 조건 위에 평화를 올려두지 않는 사람은 흔들림이 적습니다. 사람의 태도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그 평화는 오직 자기 안에서 자라납니다. 나는 이제 설득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크게 상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옳다고 믿는 태도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말보다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통제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안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어떤 나이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